이서윤 씨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 최경민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와이셔츠 다렸어?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경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윤은 움찔하며 얼른 다리미를 켰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다려놓았는데 어쩌면 경민이 또 일부러 구겨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밥 차려. 늦었어. 경민의 한마디에 서윤은 서둘러 식사를 차렸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오직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서윤은 용기를 내어 지역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15년간 참아왔지만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상담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실망스러웠어요. 이서윤 씨, 가정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하죠. 참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상담사의 말에 서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과연 서윤 씨와 남편 사이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서윤 씨는 사라져버린 희망을 어떻게 되찾을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서윤 씨는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5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남편 최경민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의무였습니다. 서윤은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시작된 거죠. 서윤, 와이셔츠 다렸어? 어제 분명히 말했는데. 경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서윤은 움찔하며 얼른 다리미를 켰어요. 분명 어제 저녁에 다려놓았는데 어쩌면 경민이 또 일부러 구겨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해드릴게요.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경민이 화가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15년간 서윤의 몸에 새겨진 멍과 상처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15살 아들 최주원과 11살 딸 최아린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서윤은 아이들에게 들키지 않게 소매를 내려 팔에 멍을 가렸습니다. 주원이와 하린이가 알아차리면 안 되니까요. 그들만큼은 이 고통에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요. 하린이가 밝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어요. 서윤은 얼른 웃음을 지었죠.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강한 엄마였으니까요. 우리 하린이 발표 잘할 거야. 엄마가 응원할게. 서윤이 하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경민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은 즉시 조용해졌고 주원은 누나를 살짝 끌어당겨 자기 옆에 앉혔죠. 이런 긴장된 아침은 이 가정의 일상이었습니다. 밥 차려. 늦었어. 경민의 한마디에 서윤은 서둘러 식사를 차렸어요. 식탁의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오직 숟가락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주원은 가끔 아버지를 힐끗거렸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15살 소년이지만 이미 이 집의 불안한 역학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경민이 출근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갔고 서윤은 혼자 남았어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더군요. 38배 나이가 무색하게 피로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러다 정말 무슨 일 생기면 어쩌지. 서윤은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연락했지만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기대와 달랐죠. 참아야지, 서윤아. 가정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남편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서 풀 수도 있는 거고. 민지의 말에 서윤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친구도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아니, 이해하지 않으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윤은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죠. 서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만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용기를 내어 지역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15년간 참아왔지만 더는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상담사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서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실망스러웠어요. 이서윤 씨, 가정 문제는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으니 더 신중해야 하죠. 참고 대화로 풀어보세요. 상담사의 말에 서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어요. 이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누구도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서윤 씨,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와요? 다들 궁금해 하던데.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온 문자를 보며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소매가 올라가 멍이 보였고 그 후로 모임의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다들 알면서도 모른 척 불편한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서윤을 붙잡고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이런 모습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주원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서윤은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에는 이미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죠. 엄마, 괜찮아요? 주원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보호자가 되려 한다는 사실이 서윤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주원아,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서윤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경민은 또다시 취해 돌아왔어요.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며 서윤에게 손을 들었죠. 서윤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이 들을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윤의 아버지 이철수가 불쑥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방문이었죠. 철수는 예전 특전사 교관 출신으로 딱 보기에도 강인한 체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도 서윤의 결혼 생활에는 간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쩐 일로? 서윤이 말하는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철수의 날카로운 눈이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딸의 팔에 선명한 멍이 있었어요. 서윤아, 그건.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얼른 소매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수많은 부상을 보아온 그였기에 저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부딪혀서. 서윤의 말을 끊으며 철수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교차했어요. 내가 몰랐구나. 아빠가 미안하다. 그 순간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죠. 서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어요. 그리고 철수의 뒤에 서 있던 할인이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서윤은 아버지로부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철수는 딸에게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서윤이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서윤아, 아빠가 너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싶구나. 철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단했습니다. 특전사 교관 시절의 위험이 느껴졌어요.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도, 내 어머니도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철수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서윤이 기다려온 말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서윤의 말을 끊으며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예전에 내가 가르쳤던 것처럼. 그날부터 서윤의 삶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시간, 서윤은 아버지와 함께 비밀 훈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기초 체력부터 차근차근 시작했습니다. 호흡을 조절해. 힘은 중심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렴. 철수의 지도 아래 서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아버지의 훈련법은 효과적이었죠. 때로는 은퇴한 군 동료들도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서윤은 전장의 동료였고 그녀가 싸우는 전쟁은 그들도 지켜줘야 할 명예로운 싸움이었어요. 이서윤, 더 강하게. 내 인생을 위해 싸우는 거야. 철수의 외침에 서윤은 더 강하게 펀치백을 내리쳤습니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프고 근육이 뻐근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졌어요. 격투술, 자기 방어 기술, 심지어 위급 상황에서의 생존 기술까지 배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랐어요. 몸이 달라진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흐려진 눈동자가 이제는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죠. 엄마, 요즘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주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살짝 긴장했지만 아들의 표정은 오히려 안도감을 담고 있었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더 행복해 보여요. 전에는 항상 슬퍼 보였는데. 주원의 말에 서윤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들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철수의 훈련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의 정신적 단단함도 함께 자라고 있었죠. 할인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서윤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그렸어요. 종이에는 강인한 표정의 여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라고 적혀 있었죠. 할인이, 고마워. 서윤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응원은 서윤에게 더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했어요. 경미는 서윤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서윤이 누구와 만나는지 어디에 가는지 집요하게 캐물었죠. 요즘 어딜 다니는 거야? 왜 이렇게 달라졌어? 경민의 의심 어린 질문에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황을 컨트롤하는 법을 실천했어요. 그냥 운동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서윤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경민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경민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괜찮다. 우리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제 곧 끝날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도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예요. 자신과 아이들을 위한 최후의 전투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경민은 예상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고 훈련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는 소리에 서윤은 순간 긴장했습니다. 발소리가 비틀거리는 걸 보니 또 술에 취한 모양이었죠. 누구랑 만났어? 경민의 첫마디부터 위협적이었습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위기 상황에서의 평정심이 중요했거든요.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요. 오늘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서윤의 차분한 대답에 경민이 눈을 치켜떴어요. 평소라면 두려움에 떨었을 서윤이 이상하게 침착했기 때문이죠. 거짓말 마. 누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요즘 내가 이상해. 경민이 갑자기 서윤의 팔을 강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훈련받은 서윤의 몸이 반사적으로 반응했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아파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의 두려움에 찬 음성이 아니었죠. 경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더 화를 냈어요. 뭐? 감히 나한테 명령해? 경민의 손이 서윤의 얼굴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원의 방문이 열렸어요. 아빠, 그만하세요. 15살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주원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엄마를 지키려는 의지가 그를 방 밖으로 나오게 했죠. 경민은 주원을 향해 돌아섰고 그 순간 서윤은 아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자식이. 경민이 주원에게 다가가는 순간 서윤은 재빨리 남편의 앞을 막아섰어요. 경민 씨, 애한테는 절대 안 돼. 서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양이 아닌 새끼를 지키는 맹수의 눈빛이었죠. 경민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서윤을 밀쳤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균형을 잃지 않고 단단히 버텼어요. 훈련의 효과였습니다. 주원아, 방에 들어가. 서윤의 단호한 지시에 주원은 잠시 망설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어요. 서윤은 알았죠. 아들이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너, 대체 뭐가 달라진 거야? 경민의 목소리에 혼란이 섞였습니다. 분노와 함께 어떤 불안감도 느껴졌어요.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을 찾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그 말은 마치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 같았어요. 경민은 격분해 서윤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달랐어요. 서윤은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을 사용해 경민의 손을 뿌리치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더는 안 돼요. 서윤의 단호한 선언에 경민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저항하지 않던 아내의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민의 충격은 곧 더 큰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피신했어요. 철수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은 결심했죠. 이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라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윤과 아이들은 조용히 지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민은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를 보내왔지만 서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 철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아이들과 새로 시작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경민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철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직감했죠. 혼자 가면 안 돼. 내가 같이 가마.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자신이 끝내야 할 싸움이었습니다. 15년의 상처를 스스로 정리해야만 진정한 새 출발이 가능하다고 믿었죠. 아버지, 이건 제가 해야 해요. 하지만 멀리서 지켜봐 주시면 안심이 될 것 같아요. 철수는 잠시 고민하다 딸의 뜻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서윤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서윤은 경민에게 연락해 만남을 제안했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죠. 그곳이라면 공개된 장소이면서도 필요하다면 아버지가 즉시 도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 꼭 돌아와야 해요. 출발 전 할인이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어린 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할인을 안아주었죠. 걱정 마,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제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거니까. 주원도 다가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15살 소년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서윤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공원에 도착하자 경민이 이미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죠. 서윤이 다가가자 경민이 벌떡 일어났어요. 드디어 왔구나. 집으로 돌아가자, 서윤아. 다 잊어버리고 예전처럼 살자. 경민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지만 서윤은 그의 눈에서 분노가 잠복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죠. 사과하고 달래고 그리고 다시 폭력의 순환이 시작되는. 경민 씨,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단호함에 경민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뭐, 감히. 너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경민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서윤은 순간적으로 손목을 비틀어 경민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왔죠. 경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저와 아이들은 새로 시작할 거예요. 서윤의 선언에 경민은 격분했습니다.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서윤을 향해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서윤은 이미 그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죠. 몸을 날렵하게 피한 후 경민의 팔을 단숨에 꺾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아, 아파, 나. 경민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윤은 그의 귓가에 조용히 말했어요. 15년 동안 내가 느낀 고통은 이것의 100배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에게서 멀리 떠나세요.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서윤이 경민의 팔을 놓아주자 그는 충격과 공포가 섞인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죠. 너 미쳤어? 아니요.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서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뒤에서는 경민의 위협과 욕설이 들렸지만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딸은 이미 충분히 강해져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네요. 공백을 포함한 형태로 공백을 제외한 글자 수가 1200자가 되도록 6장을 다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서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제일 먼저 달려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주원은 약간 떨어져 서 있다가 조심스레 물었죠. 엄마, 괜찮았어요? 서윤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신감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할 거란다.
철수는 뿌듯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훈련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서윤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아버지의 질문에 서윤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이혼 신청과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윤은 지난 몇 년간 몰래 기록해온 일기와 사진들을 꺼냈어요. 철수는 딸의 치밀함에 놀랐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디며 기록했다는 사실이 그를 슬프게 했거든요. 다음 날 서윤은 변호사를 만났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용기를 내셨군요. 많은 분들이 2단계까지 오지 못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서윤은 생각했죠.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일주일 후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윤은 접근금지 명령과 아이들의 양육권을 부여받았어요. 경미는 격분했지만 법적으로 어찌할 수 없었죠. 한 달 후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철수도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어요. 여기 정말 좋아요. 할인이가 기뻐했고 주원도 편안한 표정으로 자신의 방을 정리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지역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같은 상황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저도 15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참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걸요. 서윤의 이야기를 들은 한 여성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1년 후 서윤은 아이들과 바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다는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엄마, 같이 가봐요. 할인이 손을 흔들자 서윤도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파도 속에서 세 사람은 마음껏 웃고 즐겼어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다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지만 그 파도를 이겨내는 법을 배운다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서윤의 눈빛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